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 방산의 인기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올 미래에 효자로 등극할 한국형 전투기 KF-21의 본격적인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KF-21이 기동이 최초로 일반에 공개되면서 벅찬 감동과 환희로 순식간에 좌중을 압도했는데요. 특히나 KF-21의 360도 회전 기동에 미국 군사 전문가들까지 화들짝 놀라며 미친 기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기량을 뽐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진상인리가 또 한 건 제대로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한국도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KF-21과 관련된 최근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아덱스 2023이 17일 개막한 가운데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의 이목을 가장 집중시켰던 건 바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힘찬 비행이었습니다. 사실 개막을 하루 앞둔 16일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에서 KF-21 보람의 한 대가 힘차게 창공을 갈랐는데요. 국산 전투기 KF-21이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순간으로 서울 아덱스 공동운영본부는 이날 취재진을 불러 모아 KF-21 시험비행을 선보였습니다. KF-21 시험비행은 화려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편대비행 이후 이어진 단독비행이었지만 취재진이 이목을 한눈에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KF-21 시제기가 공군기지 내에서 시험비행을 한 적은 있지만 KF-21이 비행하는 모습이 일반에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참석한 취재진들은 KF-21의 화려한 비행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너도나도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KF-21 비행은 아덱스 개막일 이후로도 이어질 예정으로 서울 아덱스 계기로 마련된 한미연합 공중전력 축하 비행에 기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아덱스는 세계 군사력 1위인 미국의 군장비들이 최초로 전시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미군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F-22 랩터와 FA-18G 등 해외기지의 핵심 항공자산과 주한미군의 지상장비를 처음으로 전시했습니다. F-22 랩터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미국 공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최강의 모습답게 F-22 랩터는 몸을 움츠러들게 하는 굉음과 함께 행사장 상공을 맴돌며 사선비행과 코브라 비행 등 특유의 기동성을 자랑했습니다. F-22와 거의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어 형제라고 불리는 우리의 KF-21도 그만큼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아덱스를 맞아 불과 며칠 전 KF-21 3-4호기의 편대비행이 방사청 채널 영상을 통해 최초로 공개됐었습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늠름한 자태를 뽐내며 360도 기동을 아주 부드럽게 높은 상공을 향해 끝없이 날아오릅니다. 그러더니 이내 곧 편대비행을 실시하면서 날개에 새겨진 KF-21의 이름을 위풍당당하게 그 자태를 드러냅니다. 쌍둥이처럼 줄이라도 엮어놓은 것처럼 줄지어 나란히 비행하는 3-4호기의 모습은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건 물론 우아하게 활공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리곤 3호기가 앞장서 순식간에 180도 틀어 편대를 빠져나갔고 연이어 4호기가 따라서 비행하는 모습은 여느 화려한 에어쇼를 전혀 부럽게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사실 KF-21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찬란하게 밝은 날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28일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 6호기가 사천 제3훈련비행단 상공을 힘차게 가르며 최초 비행에 성공했었습니다. 작년 7월 시제 1호기가 처음 날아오른 이후 약 1년 만에 시제기 6대 모두가 비행에 성공한 역사적 순간이었는데요. KF-21은 카이가 2016년부터 개발한 전투기로 제원은 폭 11.2m, 길이 16.9m, 높이 4.7m로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로 공대지, 공대공미사일 등 무장을 최대 7.7톤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는 성능을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하는데 KF-21은 4.5세대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가장 최신 수준인 5-6세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5-6세대 전투기는 가격이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 실제 보편적으로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도 4.5세대 전투기를 주력으로 활용하는데 KF-21은 추후 순차적 개량을 통해 5-6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 중입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독자적 형상을 갖춘 KF-21은 엔진을 제외하면 각종 주요 부품을 국산 기술로 만들었는데요. 카이에 따르면 KF-21의 국산 화율은 65% 수준으로 카이는 엔진과 공대공 및 공대지 등의 유도탄 기술 획득이 늦을 뿐 기체의 설계, 테스트, 생산 공정은 국산 화율이 100%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이는 풍동시험, 직접 개발해 도입한 자동조립 장치,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국산 지상시험 장비 아이언버드 등을 모두 우리 기술로 개발했으며 하나 시스템은 A사 레이더, LIGN-X1은 통합 전자전체계를 개발해 KF-21에 탑재했습니다. 이런 KF-21은 올해 5월 내년도 최초 양산 착수를 위한 주요 절차인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면서 날아오를 채비를 마쳤습니다.
잠정 전투용 적합 함정은 항공기나 함정과 같이 개발해서 최초 생산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연구, 개발 도중에 양산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우리 군에 따르면 KF-21은 내년부터 최초 양산에 착수해 오는 2026년 하반기부터 공군에 인도될 계획으로 공군은 2032년까지 KF-21 120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 필리핀 등 해외 국가들도 향후 KF-21 도입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장기적으로 수출 전망도 매우 밝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강구영 카이 사장이 KF-21에 대해 21세기에 만든 유일한 4.5세대 전투기이면서도 향후 5, 6세대 유무인 복합체계까지도 개량할 수 있어 2030년대 중반에는 경쟁 기종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심지어 KF-21이 머지않은 미래에 F-35를 대체한다는 의견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었습니다. F-35를 대신해 KF-21이 중국에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엄청난 평가를 내린 건데요. 실제로 앞서 포브스는 KF-21을 4.5세대 전투기로 평가하면서 노후화된 F-5EF 타이거2와 F-4 팬텀뿐만 아니라 F-15K 슬램이글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내에서도 KF-21을 F-35A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보완책으로 여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KF-21의 성능은 여러 면에서 F-35와 유사하지만 단일 엔진 항공기가 아닌 쌍발 엔진으로 구동되는 프로토타입 항공기라며 추후 보람에도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텔스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포브스는 KF-21은 완벽한 5세대 전투기는 아니지만 영국, 유럽, 일본의 항공기를 능가할 것이라며 또한 KF-21은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KF-21이 공대공 임무에 더 최적화됐다는 점을 들어 F-35와 약간의 선을 두고 있는데요. KF-21과 F-35 둘 다 다목적 전투기이기는 하지만 세부적인 임무와 역할을 따져보면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KF-21은 공대공 임무에 더욱더 최적화된 전투기로 평가되고 있는데 올해 초 유라시아 타임스에서도 군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런 내용의 분석 기사를 내보냈었습니다. 매체는 한국이 KF-21과 F-35를 합동 운용하려는 걸 보면 차이점을 알 수 있다며 F-35는 지상 표적 공격에 더 최적화된 기체로 F-35 스텔스 능력으로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한 뒤 KF-21의 우수한 기동성과 공대공 미사일을 통해 적을 초토화시키는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F-35의 스텔스 능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체가 바로 KF-21로 적과 대치 상황에서 제공을 장악하고 우위를 확보하는 데 최적화된 겁니다. 실제로 KF-21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기동성과 공중전인데 이를 위해 KF-21은 우수한 인면하중과 추력대 중량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매체에서도 KF-21을 전 세계 전투기들 가운데 역대급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등 공대공 임무에 최적화됐다는 건 이미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귀에 담지도 못할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KF-X 분담금 납부를 뻔뻔하게 미루고 있는 인니에서 얼마 전 그들의 속내가 무엇인지 밝혀지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외신에 따르면 물도코 인니 대통령 비서실장은 강요회의에서 인니의 KF-X 사업 참여 목적이 기술 습득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내며 현재 돈을 써야 하는 곳은 KF-21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재협상을 해야 한다며 기술 이전 항목 확대는 물론 KF-21 기술에 대한 판권과 지적재산권까지 요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인니는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분담금 문제를 비롯해 KF-21 기술 판권 등 자신들이 요구했던 것들 모두 원점으로 돌리려 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최근 방사청에서 인니에게 KF-21 분담금을 지금처럼 계속 미룬다면 KF-21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엄동환 방사청장은 국정감사에서 10월 초 인니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이달 말까지 믿을 수 있고 실행 가능한 분담금 계획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실제 국정감사에 나온 내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선거가 언제예요? 내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2월. 예.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이 유력한 후보입니까? 유력한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본인 입으로 출마를 한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하고 그 보람의 사업을 계약한 사람은 현재 국방부 장관하고 다른 정치적으로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이죠. 예,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청장이 모르시면 어떡해요? 이게 지금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게 결정된 거예요,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
그 국방부 장관이 또 대통령을 나온다 그러고 이 대통령을 나오는 국방부 장관이 지금까지 우리 보라매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계속 지연시키거나 이거 한 사람 아닙니까? 결국 이 사람이 유력해지면 지금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플랜 B를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인존대시에 끌려다닙니까? 이거는 지금 뭐 여야를 떠나서 냉정하게 보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국방부 장관이 유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모든 판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플랜 B를 꼭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영상에서 보듯 인리는 내년 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차기 선거에서 현재 인리 국방장관인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KF-21 사업이 완전히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인 프라보워는 무기 도입에 관해서 그동안 독주로 일관해왔는데 우리와 보라매 사업을 계약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는 정적이라 사실 KF-21 사업을 반가워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더 이상 우리도 인리 상황을 배려해줄 이유가 전혀 없으며 냉정하게 이러한 인리 내 정치적 분위기를 재빠르게 판단해 플랜 B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보고할 인리 퇴출을 위한 착수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등 KF-21 사업에서 우리가 먼저 인리를 쳐낼 구체화된 방안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방사청도 조만간 KF-21 사업에 대한 인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접수해 진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비용과 업무 분담 관련 합의서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리가 내년 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걸 감안하면 중요 정책 결정과 돈 집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인리의 뻔뻔함에 치가 떨릴 정도로 징글징글한데요. 하루라도 더 빨리 서둘러 인리를 퇴출시켜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